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5월 5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이 시작됐는데요. 자, 6월 1일이 금요일이었죠. 이제 6월 시작됐는데, 자, 증권 시장에서는 목요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기준으로 몇 번째 목요일이냐에 따라서 주차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까지는 5월 5주차 방송 진행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6월 1주차 방송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증시 남북 경협주가 급락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면서 자,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좋은 뉴스들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인가요?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이슈들을 좀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 12일 날 원래 예정됐었던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 열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들 다시 일부 반등하기도 했고요.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해당 이슈들도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역시 북한, 미국, 한국 이쪽 북한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제 증시의 호재였다고 한다면 이번 주 조금 악재들이 약간 눈에 띕니다. 일단 미국이 EU,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 25%, 알루미늄 10%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요. 자, EU 등에서도 바로 보복 관세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무역 전쟁 이슈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자, 이번에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만 역시 철강 쪽 이쪽은 중국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막 중국이 다시 한번 미국에서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계속해서 봐야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계속 천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 이슈 계속해서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급락을 시켰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감리위원회가 종료됐습니다. 총 3차례 걸쳐서 감리위 진행됐고요. 마지막 감리위에서 투표를 했는데 4대3 정도 한 명이 기권을 했고 4대3 정도로 4명이 분식회계다, 3명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다수 의견이 분식회계였던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감리위 종료되고 이제 결과 보고가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쪽은 최종 결정 기구고, 자, 7일 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금감원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나와서 서로 변론을 펼치게 될 것이고요. 일단 첫 회의 열리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움직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감리위 종료되고 자, 다수 의견이 분식회계로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히려 이번 주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흔들리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감리 종료되는 것을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일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증선위에서 회의 열리는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약바이오 쪽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 국내 증시를 일시적으로 흔들었던 이슈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이탈렉시트와 관련된 이슈 불거지고 있고요. 자, 한 번씩 증시가 갈만하면 발목을 잡는 것이 자, 이 무역 전쟁 위에 있던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이런 유럽 쪽에 좀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게 계속해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던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유가가 이제 70달러 선 돌파함에 따라서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이 아니죠. 이제 증산입니다. 다시 생산량을 늘리겠다. 자, 요런 증산 합의가 예고됨에 따라서 일부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측면 보였습니다. 자, 증산을 하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는 좀 하락할 수 있고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완연한 회복세 보이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 일부 조정 받으면서 당분간은 좀 관성에 의해서
조정 거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주식시장 움직임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 조금 안 되게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두 종목이 지난주에 상승했던 만큼 이번 주에 좀 쉬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내려간 측면 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도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는 내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겠고요. 시장 이번 주 뭐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1.7% 이상 상승하면서 880선까지 이제 올라서는 모습,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요번에 한번 다시 반등하면 900선 트라이 하겠지만, 뭐 지금 수급 자체가 뭐 아주 좋다거나 증시에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 하락을 좀 많이 반복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간의 정상회담 다시 열리게 결정됨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 급등하고 뭐 철도나 철강 쪽 이쪽도 많이 또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방산주들, 뭐 LIG 넥스원을 비롯한 일부 방산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신사업 수주 기대감에 일부 방산주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남북 경협주랑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죠.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서로 다른 테마, 남북 경협주는 북한 관련 이슈로 해서 올라갔고 일부 방산주입니다. 일부 방산주들은 이제 사업 수주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이탈했습니다. 이번 주 결국에 저점을 높여가던 해당 라인,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고요. 요거 이탈 렉시트 불안감에 의해서 시장 급락할 때 이탈했고, 자, 정확히 어디까지 이탈을 했냐? 자, 일봉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제 21선 넘나들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인데, 자, 이번에 하락했던 위치 딱 보면 여기 보입니다. 2400이죠. 정확하게 2400 전 저점. 자, 이제 지지선이 하나 깨지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지지선은 이제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저점 정확하게 맞고 반등하는 모습 주봉으로 보여도 잘 보이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전저점 2400 정확하게 지지받고 상승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자, 일단 다시 한번 2400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2400은 웬만하면 잘 깨지 않겠다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또 올라가는 만큼 한 2500선까지 또 한번 올라가겠죠. 전 고점 부근까지 또 한번 쭉 올라가면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박스권,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코스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코스닥이라고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모습은 주봉상 21선 위에까지 올려놨어요. 이제 양봉 나오면서 주봉상 21선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전고점에서 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겠죠. 890, 900선 가까이에서 저항 받을 테고 또 밑에 내려오면 뭐 820대, 830대 정도에서 또 내려온다면 거기서 받을 것이고, 지금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이후에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방향성이 이제 나올 텐데요. 뭐 이제 시장에 뭐 호재든 악재든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둔다면 실적과 관련되겠죠. 계속해서 호실적 나오면 대형주들 그에 따라서 이제 반등을 고점을 다시 높여 나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악재가 터질 만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트리거가 된다면 이제 하락 쪽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만 간단히 한번 볼게요. 국제 유가.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쉬고 우상향을 했는데 지난주 한 5%, 이번 주 한 3% 해서 2주간 한 8% 정도 됐네요. 고점 대비하면 한 10% 정도 될 텐데, 자, 그래서 2주간 음봉 나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 움직임 보시면 WTI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지수 차트 보시면,
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한 번씩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을 때는 뭐 주봉상 21선 정도 계속해서 맞고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간은 21선이 계속 위로 상승하는 요 라인을 지금 네, 위쪽으로 약간 기울기가 위쪽으로 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 맞고서 반등이 나왔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평행하는 모습, 네, 평행하는 모습이고요. 수평 정도 돼 있는데 뭐 하락 추세는 아니고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65달러 수준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국제 유가 움직임 봐야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크지 않은 움직임 나오는 것이 증시를 발목을 잡지 않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 국제 유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네, 그렇게 증시에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뭐 주요한 이슈들 많이 있고 악재도 좀 있었는데 증시 자체는 뭐 견조한 움직임 나왔고요. 자, 다음 주에도 뭐 이런 모습 남북 경협주들도 급등락 반복할 것이고 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만큼 뭐 관련 테마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도 곧 있기 때문에 월드컵 쪽도 뭐 테마가 좀 있는지 지켜봐야겠고 6월 달에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 많이 있으니까 해당 이슈들도 한번 잘 짚어보면서 매매하시면 6월에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월 5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